그리고 두 번째는 머스크 관련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도지의 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엿볼 수 있는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가져와 봤는데요. 이 레이 달리오라고 하죠. 이 헤지펀드 그 브리지워터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좀 태그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중국의 제조업을 미국이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독일, 일본의 이 제조업 생산량을 합쳤을 때 중국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중국의 제조업 비율이 30%, 미국이 15%, 또 독일 5%, 일본이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품목을 더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예산 적자, 이 GDP의 3%로 좀 줄이지 않으면 이 채권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이 생겨서 문제 발생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분석을 네.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3%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머스크도 답변을 좀 내놨는데요. 네. 이 도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 적자 줄여가고 있는 거 필수적이고 2026년에는 이 적자를 3% 이하로 GDP의 3% 이하로 맞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합리적인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경제 성장률도 3% 이상이 되도록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3% 이하, GDP의 3% 이하 이 부분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좀 전해드렸던 네. 게 내각회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각회의 있었던 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내각회의 있었더라고요. 아우, 우리 여기 딱 중앙에 계시고 네, 케네디 장관께서 표정이 아주 그냥 대박입니다. 엄숙하죠. 네. 네, 이렇게 많이 구성원들이 좀 참여를 했는데요. 앞서 트루스 소셜에 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들도 올렸습니다. 모든 내각 구성원들 일론 머스크에 굉장히 매우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내각 회의에서 언론들은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계속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내부의 분열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각 회의를 캐비넷 미팅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을 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위에 이 모자 같은 경우는 그 마가 모자를 착용을 하고 메이크 있고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 티셔츠는 테크 서포터? 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테크 서포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또 이렇게 쇼잉을 좀 해주는. 저거 입고 지금 내각회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인원 감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올해 6조 7천억 달러의 예산을 1조 달러로 삭감할 것이다라는 계획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된다면 파산을 면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그런 의지들을 드러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한 차례 이제 연방 직원들을 대상으로 크게 대규모 해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감축을 할지는 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한 게 또 어디로 갈지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역대 최고의 내각을 뭐 구성을 했다. 나는 거짓 칭찬을 하질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 그룹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간밤에는 이 내각회의가 좀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거기서 나왔던 뭐 관세라던가 이런 해고 또 뭐 예산에 대한 문제들 많은 발언들이 좀 내놨는데 관련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수 선물 한 번 더 체크해보고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08% 마이너스로 약세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0.17%, 나스닥 100이 0.23%, 그리고 러셀 2000이 0.06%로 상승폭은 줄이고 낙폭도 줄이고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빅스 지수는 다시 1% 가까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뭐 딥시크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애프터마켓 이슈픽에서도 한 차례 전해드렸었지만 네. 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상호 관세를 좀 이제 부과하는 부분 네. 한 차례 연기가 됐었다가 다음 주까지 이제 기한 마감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간밤에 첫 내각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있었나 봐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3월 4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네. 4월 2일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슬쩍 미룬 거 아닙니까? 네, 슬쩍 미뤘죠. 한 그러니까. 달 정도가량 미뤘고요. 저도 헷갈렸어요. 네, 그러면서 분명히 다음 주에 적용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네. 있었고 갑자기 4월 2일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착각했나? 또 협상 기간을 늘렸다. 늘리는구나. 네. 그러면서 뭐 펜타닐이라던가 이런 국경 문제가 계속 네. 지속이 되는 한은 뭐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치만 이 상호 관세에 대한 그런 관세율은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우선은 한 차례 다시 한번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우려감을 가졌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선은 한 달 정도 좀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살짝은 조금 밀어둔, 해소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살짝 밀어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중국 얘기는 조용해요. 맞아요. 뭐 특히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언급을 했던 곳이 있죠. 이제 바로 EU로 던지는 거죠. 네, 바로 EU로 넘어왔습니다. 네. EU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EU의 이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4월 초를 좀 목표로 해서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같은 경우도 곧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우리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서 이제 좀 보면은 자동차도 받아들이질 않고 농산품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갖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유럽에 대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3천억 달러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3천억 달러 정도 우리가 적자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EU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좀 괴롭히고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브뤼셀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최대 이 자유로운 경제 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에 오히려 이익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도 단호하고 좀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도 이렇게 언급을 네. 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월 초를 또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를 또 협상 카드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EU가 한 발 양보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내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지영 캐스터가 네. 구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구리도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전해드렸죠. 구리 관련 종목들이 프리포트 맥노란 등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발빠르게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